네,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멀린78 웨스트매니지먼트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보니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우려, 우리 이제 앞서서 이미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네. 뉴욕 증시 또 기존 뭐 연준 입장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뭐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크게 네.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지난달에 말씀하셨었던 이야기했었던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. 뭐 고용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더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금리와 그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도 전혀 변화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도비시한 입장, 그러니까 그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적 입장을 그냥 다시 재차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. 근데 이런 전망은 이제 그 FOMC가 열리기 전부터 한 번 더 계속 예상이 좀 됐었고, 뭐 5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 나오고 나면 이제 다음 분기 거의 여름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번 전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 전망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갖고 좀 다행이다 싶은데 뭐 이런 전망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뭐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실적 시즌이 좋은 실적과 함께 뭐 이제 이제 시장이 급등하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급등세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아서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약간 조정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건이죠.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은 시장이 친화적 입장을 보였고 실적은 좋았는데 그 시장이 올라가다 내려간 것은 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그 반락의 효과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3, 4, 5월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율이 2%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것만큼은 용인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. 어떻게 본다면 2%가 아니고 3%를 넘는다든지 예, 예. 아니면 3, 4, 5월이 아니고 6월까지도 계속이 네. 된다든지 네. 하면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듣는 마지막 회의가 이번 회의다.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. 네, 공포스러운 그런 전망이죠. 네. 네. 네, 이제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, 그 앞에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, 그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중간재 소비재로 넘어와서 가공돼서 이제 그 상품 시장을 거쳐서 그 엔드 유저인 소비자까지 넘어올 때는 시간차가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렇죠. 그렇게 되다면 이제 하반기에 상품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예상하는 테이퍼링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부분의 테이퍼링 같은 것도 그 올해 안에 언급될 수 있다.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연준은 그런 우려보다는 일단 성장과 고용이 우선이다. 이런 걸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듣고 여기서 지금 한번 더 성장하는 주가도 마찬가지고 자산 가격도 한번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 지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엘리 앵커가 성명 비교해 주는 거 네. 보면 4월 달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지금 얘기가 된 것은 이 정도면 목표하는 걸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.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번 성명은 확실한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서 내가 말했잖아. 우리는 그대로 갈 거라고 말했잖아라고 약간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았거든요. 네네,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.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.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. 그런 것에 어떻게 대해서는 보세요?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연준 의장은 항상 그 말이 이제 한 가지 표현에 두 가지,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시장에서는 그 두 가지,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같이 볼 수밖에 없는. 그렇죠. 네. 동시에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다음 FOMC 같은 게 이제 6월이잖아요. 예, 예. 네.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있다라고 월가에서 나온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? 예, 실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7% 이상,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고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야외 활동이 굉장히 증가가 되겠죠. 그렇게 된다 그러면 6월 달은
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그렇죠. 있습니다. 디즈니도 개장한다는 거 아닙니까? 예, 이제? 그렇습니다. 네,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만약에 근데 뭐 한가는 10%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네.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더 확 올라간다거나 네. 왜 고용 지표도 정말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6월에? 아, 그게 이제 2달 사이에 그런 일은 그렇게 빨리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. 일단 그 정도가 되려면 고용이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바뀌는 부분은 외부 활동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조업이나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헬스케어를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질 좋은 수준의 고용. 네. 고용이 이루어지는가인데 지금 이제 그 확대되는 고용은 뭐 일종의 임시직, 서비스직 그런 네. 쪽에서 막 확대가 빨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이 확대되면서 그 이제 노동자가 모자라지는 그 수요 공급에서 약간 공급이 모자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임금 곡선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정도 말씀하신 수준의 그 인플레이션이 실질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진성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상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의 물가 상승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게 구조적으로 좀 오고 있다 이런 거를 알기까지는 고용이 확실하게 그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미국의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한번 그 당시에 잡 페어를 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. 네. 뉴욕에서 하는데 정말로 자기의 전직과 전혀 관계없이 직장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우리 같으면은 내가 화이트 칼라였으면 블루 칼라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. 네네.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전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0.1%포인트 이게 아니고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사실 6월 달에 FOMC 할 때는 5월까지의 물가 지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죠? 근데 네. 작년에 3, 4, 5월이 CPI가 마이너스였고 6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. 예. 근데 6월 말쯤 해서 이 FOMC를 또 열 때는 연준 입장에서는 대략 물가의 어떤 추이를 보고 있을 거라고요. 그렇죠. 네. 아직 발표는 안 되더라도. 네. 그렇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6월의 입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. 네. 그리고 그때는 또 점도표를 찍지 않습니까? 네네. 6월에는. 네네.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미국 언론들 얘기대로 시장 친화적인 FOMC 성명을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네. 네, 이렇게 쉽게 안 바뀌었으면 바람은 좀 있습니다만 그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그 없잖아 있겠죠. 근데 말씀하신 그 이제 블루 칼라, 화이트 칼라의 구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특성은 뭐 아무래도 주거적 특성에서 네. 월세를 내지 않으면 바로 집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패턴의 특성 때문에 뭐 일자리 잃으면 그렇죠. 바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런 그 생활사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금 인상과 고용이 동시에 개선이 돼야 말씀하신 그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서비스직에 또 네.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이제 좀 이렇게 고용 쪽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네. 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외부 활동과 서비스직은 뭐 정비례 관계가 있으니까요. 외부 활동이 이제 7월 달에 코로나 백신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외부 활동이 급증하게 되면 서비스업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고용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질 낮은 고용일지라도 고용의 숫자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. 네. 네. 지금 보면은 이제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를 조금 보이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요?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장중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예, 장중에 발표되는 그 실적들도 굉장히 네. 좋았고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, 뭐 구글 이런 경우는 거의 완벽한 실적을 좀 보였고요. 네. 저기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시뻘겋게 보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. 뭐 이게 뭐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가질까 싶은데 그 예상치는 제 주당 순이익이 1.76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1.95였고 그 뭐 분기의 매출도 이제 41억에서 그 41억 예상을 이제 41.7억으로 그 비트하는 이제 그런 실적을 좀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이것들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
그 장중에 그 이런 이제 수익 개선, 그 수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,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에서 발표하고 실적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급등한 부분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런 거 싶은데 이게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 이런 이제 매수의 기회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대형 기술주의 같은 경우는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해외 주식,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담고 가시면 이상한 종목들이거든요. 이제 특히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이제 900억 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 애플이 시총이 한화로 2,500억, 2조 5천억 아니 2,500조 원 정도 네네. 되는데 900억 달러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 효과도 총 그 시총 기준으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그렇죠. 같으니까요. 예,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지금 있을 때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담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 보면 테슬라 많이 사고 네. 게임스톱 많이 건드리고 네, 그렇죠. 코인베이스 많이 사고 하는 예, 것 보면 서학개미들의 특징이 조금 말하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아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은 안 담고 계시면 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죠. 네. 네, 좀 비트코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. 네네. 제가 이상하게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, 네,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최근 네네. 들어서 이제 한 며칠은 저희가 안 내보낸 것 같은데, 이제 상장지수 펀드죠. 네, 네네. 바네크에서 또 이제 네. 신청을 했었는데 승인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네네. 네, 지금 SEC에서 승인을 안 내줄 거다, 아니다, 내줄 거다. 네, 신임 위원장이 이제 네네. 아무래도 그쪽 전문가다 보니까 네. 금방 승인 내줄 것이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5월 3일까지는 조금 보류를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. 미리 이제 네. 그러니까 연기 신청을 네네. 했단 말이에요.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 비트코인을 상장지수 펀드 ETF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는 뭐 최근 일이 아니고 오래됐죠. 오래된 일입니다. 뭐 한 2, 3년 정도 된 일인데 신청도 2, 3년 전에 했고 2, 3년 전부터 계속 심사를 했었는데 SEC 그 증권감독위원회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이 뭐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. 이게 왜 승인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뭐 항상 이제 언론에 나와서는 우리는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이제 암호 그 자산의 ETF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있다. 이런 게 이제 곧 상장지수 펀드로 올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었던 게 사기 및 조작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. 예, 그렇습니다. 사기 및 조작 행위 하면 최근에 가까운 사례가 그렇죠, 있죠. 일론 머스크라고. 네. 예, 그래서 이 가격 조작 행위랑 그 커스티디 서비스라고 그 이제 금융 자산이랑 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 뭐 이제 각각의 거래소마다 각각의 시장인데 여기가 한번 해킹으로 털리게 되면 그 시장은 붕괴가 되는 건데 이런 서비스,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자산을 수탁해서 관리해 주는 서비스, 그 커스티디 서비스가 취약하고 가격 조작,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.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2, 3년 전부터 해왔는데 지금도 이 부분이 아직 그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연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사이에 뭐 이렇게 좀 연장을 계속 하는 사이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연기가 되지 않을까. 예. 글쎄요. 그러니까 뭐 연기한 걸 두고 뒷 배경이 알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 연장시킨 기간 동안에 뭔가 정책적인 규제 이게 네네. 나올 가능성이 사실 걱정이 그렇죠. 되는 예, 거죠. 법적 규제가 예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화폐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법정 통화가 아니니까 그렇죠. 예, 법률 규제가 하나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규제가 하나 나오게 되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나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. 어때요?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을 할 때는 결제 수단이다라고 등장을 했다가 지금은 보면 완전히 가치 저장 수단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금 대체하기는 시기상조다 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어떻게 네. 보세요? 그게 이제
금 대체하기는 시기상조다 했던 거는 이제 금은 산업재기도 하고 그렇죠. 교환의 그 가치, 이게 이제 교환의 수단이기도 네. 한데 금 말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달러를 평가하는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그 닥터 코퍼라고 예, 이제 구리. 구리가 있잖아요. 그 달러를 평가할 때 뭐 달러 유동성이 어떠냐, 그 이제 뭐 경제가 어떠냐를 볼 때 이제 구리를 네.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, 골드만삭스에서 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금은 아니고 예, 금을 대체할 수는 없고 구리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업재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유동화된 자산으로서 투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업종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추천해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얘기는 사실 그거 100% 그거 뭐 그냥 뭐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말은 뭐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골드만삭스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게 참 많잖아요. 예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업 부분끼리 네.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멀린주 18 웨스트 매니지먼트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